자, 시작이 반이네요. 벌써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예약집하고 우리 이제 더드림 교재 기출문제가 오늘 종강 날이네요. 일단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 쫑 파티라도 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무리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충분히 예약식 강의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듣는다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자 만점은 못 받더라도 적어도 자 20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하겠지만 첫 번째도 반복이고 두 번째도 반복이고 세 번째도 반복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반복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 이각이라고 그랬어요. 행하고 행하다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 제가 한 말씀이 아니라 선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라는 것은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최소한 3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든지 반복이라는 걸 기억해 두면서 우리 또 한번 우리 16번과 관련돼서 정리해 봅시다. 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네. 일단 토지죠. 토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니까 지목이 등록될 거고 소재 집은 등록될 거고 요 토지 대장 정보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첨부 정보죠. 그러면 이질적인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소의 표식, 등기원인과 등기 목적이 기록돼야 된다. 그러면 문제 1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16번과 관련돼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네요. 자, 전체권 등기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개의 부동, 그러면 여기에서 공동담보 목록 전세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고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의 등기 의무자 맞고요. 3번의 등기 원인에 이약금 약정이 있대요. 등기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1월 기록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1월 등기를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거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4번 질문은 전세권 소멸 등기 전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전세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여기가 이제 전해야 되겠죠. 자, 전세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해서는 소멸 제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소멸 후에만 우리가 채권 양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질문은 X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X고요. 전세권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등기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 줘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우리 27회 때도 우리가 출제가 됐고 28일 때 관련돼서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7번의 정답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전세권 등기와 관련돼서 친하지 않는 것들 다시 한번 잡아보죠. 전세권 등기 지분이 나오면 X다. 지분 X입니다. 농지가 나오면 X고요. 하천이 나오면 X가 돼. 하천에 설정할 수 없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 전세권 안 된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분, 농지, 하천, 목적, 이중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고 생각하면서 17번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8번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 18번 문제도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또 유력합니다. 그래서 18번은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요. 그러면 각종 권리와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상권에 관련돼서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돼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거든. 기억 X. 자, 지역권에 대해서 성역지 등기 기록에서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자, 이거는 다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어는 잘 돼 있네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 맞습니다. 범위 기록사항이죠. 맞네요.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면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 맞네요.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그러면 이어는 X가 되네요. 저당권에 대해서 채권액 맞네요.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 그렇다면 옳은 것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을 찾아라.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각종 권리의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 각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오케이. 자,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오케이.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저당권은 채권액이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숙지 요망합니다.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이제 저당권 등기 또 나왔네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맞는 이야기가 되죠. 자, 저당 목적물이 5개 이상 좋습니다. 5개 이상. 자, 등기 신청인 여기가 틀렸네. 공동담보 목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전산화됨으로써 등기 신청인이 등기관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등기관 신청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이 X가 되네. 자, 3번 지문에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 담보를 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채권 담보권이 되죠. 채권 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가 되고요. 자, 대지권이 등기된 혼인신고했죠.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등기가 됐다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건물만이죠. 저당권 등기는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설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맞네요. 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자, 질권은 여기 이제 저당권부 그러니까 여기에 권리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리 질권이 돼요. 권리 질권은 저당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 질권의 등기는 등기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자, 부기 등기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 5개 지문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왔네요. 특히 여기 이제 25회 때 여기 나왔다라는 것은 28회 때 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으로서 누가 작성해준다?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공동담보 목록은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왔던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된다. 자, 더드는 교재 166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펼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신탁 등기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옳은 것은 자, 일반의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대상은 공유가 아니라 합의로 본다고 그랬죠. 이제 반복이 되죠. 자, 수탁자가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물로서 자,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아니죠. 동일한 신청 정보죠. 그래서 순위번호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순위번호는 같아야 되겠죠. 달리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2번도 X다. 자, 3번 질문은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물로서 이것도 틀렸네요.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2번, 3번은 X다. 자, 4번 질문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로 넘어갔죠. 그래서 수탁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탁자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 등 저당권자로 하여 실제한 저당권은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경우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자, 무효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문제를 풀었죠. 그런 측면에 본다면 신탁 등기는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A가 B한테 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신탁 등기를 동시에 준다. 그러면 이거는 신탁 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야. 하살이 두 개다. 그래서 동시 신청이다. 하살방이 같으니까 동일한 신청서고요. 자,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자, 동일한 부동산이니까 접수 번호를 순위 번호를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2번과 3번에 관련돼서는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신탁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 그림을 꼭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0번의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등기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에 가등기 후 번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번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바로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자, 물권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 후 번등기를 한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후 번등기에 맞춰진 전부, 여기가 포인트죠. 전부.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개미라는 게 있어요. 개미가 있으면 개미는 뭐 3등분하면 어때요? 자, 3등분하면 죽는다. 죽죠. 또 머리, 몸통, 다리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와 관련돼서도 꼭 3등분 해놔야 돼요. 자,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걸어놨다. 가등기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자, A는 C한테 처분이 가능하고 D도 처분이 가능하고 B에 대해서 번등기를 실행하면 순위가 소급하게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것은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양립이 가능하다. 양립 가능하면 좋지. 양립이 불가능해야 양립 불가능 이때는 직권 말소. 요때만 직권 말소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X가 돼요. 요때는 양립 불가능하면서 요거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바로 사후 통지가 됩니다. 가등기는 참 무섭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2번은 X가 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맞춰진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맞춰진 용의권. 그러면 임차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불가능함으로써 지금 말소한다. 맞네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보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의 용의권. 그러면 저당권은 다 양립이 가능해. 양립 가능하니까 지금 말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가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정답은 2번이다. 가등기는 우리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등기 후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전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요. 상에 이루어진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요. 양립이 가능하면 직권 존치시켜야 하죠. 양립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다.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27회 때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질문이죠.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처분금지. 처분금지가 나오면 가로를 쳐요. 자, 없다고 생각하고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에 맞춰진 등기의 전부래요. 자, 전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당의 가처분은 직권 말소예요. 나머지는 신청이죠. 그래서 당직. 그래서 전부를 단독으로 한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1번. 오케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의 등기를 말소할 때 가처분에 의해서 실효를 등기원의로 하여야 되고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원은 그 가처분 등기 그가 뭐예요? 그 당의 가처분이죠. 당의 가처분은 직권, 그래서 당직, 그래서 당직이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3번 지문은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번 지문은 X가 되겠네요. 그러면 22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남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질문 보죠.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한 등기의 경우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한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구한 강공사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 이전 등기를 함께 말 수 있다. 촉탁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네요. 전세권 등기 또 나왔네요.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자, 이전 등기 옆에 뭐가 붙었다? 전세권이 붙었다. 전세권이 붙으니까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다. 해석이 되네요. 자, 이번에 등기원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바로 전세금은 돈이죠. 돈은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이에요. 미연에 잘라야 적어있죠. 그래서 기록하여야 된다. 오케이. 정답은 옳은 것.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님은 등기원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자,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틀렸네. 기록해야 된다. 틀렸네요. 자,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지분은 영위권에 대해서 지분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자체 일부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과 관련돼서 참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문제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네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신탁 등기.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할 때 맞죠? 여기 아까 하나의 순위번호. 오케이. 2번 지문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오케이.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는 수탁자가 되니까. 자, 3번의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한다. 우리 신탁 등기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게? 주등기하고로서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신탁 가등기 할 수 있고요. 5번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전,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자, 동일한 신청서라고 그래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면 일괄하여 해야 된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더드는 교재 168페이지를 우리가 펼쳐봐요. 80페이지, 168페이지. 자, 말소 등기가 나오네요. 자, 펼쳐놨어요. 자, 졸고 있나 봐요.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168페이지 25번. 자,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말소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으로서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맞네요. 자, 이번에 건저당 설정 등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대요. 제3지력자, 건저당 설정자 공동으로 건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미를 요 2번 지문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B한테 1억 2천에 대해서 자, 건저당 설정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B가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건자가 돼. 이 사람은 이제 건저당 설정자가 되겠죠. 건저당 설정자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 후 이제 잘라놓고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제3자가 이전됐다. 그러면 A가 D로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제3취득자가 돼. 제3취득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 소유자가 되고 요거는 현재 소유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소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는 저당 건저당 건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냐? 얘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얘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죠. 제3취득자가 건저당 설정자와 얘하고 공동으로 그 전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틀리죠? 얘 제3취득자가 얘하고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요. 요 사람도 이제 요자와 요자는 또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등기 청구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나타내고 요 D라는 것은 물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2번. 참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2번. 여기에 대해서 X가 된다라는 거. 자, 3번 지문을 보죠. 말소된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 회복 등기도 권리적 측면입니다.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1번과 3번 지문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왜? 권리적 측면이기 때문에. 4번에 건저당이 이전된 후 자, 건저당이 이전됐어요. 건저당 양수인은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건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 지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A가 AB 관계에서 이런 관계 되네요. 자,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봅니다. 요 B라는 사람이 건저당이 이전됐다. 그러고 나서 말소 등기를 한대요. 그럼 얘가 이제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건저당 양수인이 되고 건저당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그럼 뭐죠? 건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건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건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5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명의 승낙을 받았대. 그러면 승낙을 받았으면 진정성이 확보된 상태로서 이쪽으로 이제 빠지죠. 우선 신청으로 단독으로. 그러면 자, 5번 지문은 맞네요. 2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과 관련돼서는 참 좋은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5번은 5개 지문, 특히 2번 지문과 4번 지문 이런 것들 2번, 4번 지문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틀린 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26번을 보도록 하죠.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담보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보권에 관해서 우리 담보권 등기 그러면 5가지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건저당권이 있을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대표적으로 권리질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 담보권, 공동저당. 다섯 번째는 이제 채권, 담보권. 그래도 우리 담보권 그러면 5개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지문 정도가 이제 빠져 들어가겠죠.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저당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채권 담보권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 1번은 X가 되겠네. 자, 채권자가 수인인 건저당 설정 등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하여 구분 아닙니다. 항상 단일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네요. 자, 3번 질문이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입 변제를 한 건저당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틀렸고요. 건저당이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기 전 요 4번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 설명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겠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A가 B한테 자,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해 놨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채권자가 돼요. 채권자가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되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저당 건자가 돼. 건저당 건자. 이 사람은 건저당 설정자가 됩니다. 자, A가 D로 바뀌었다. C로 바뀌었다. 채권자가 바뀌면 건저당 이전 등기로 이루어져요. A가 D로 바뀌었다. 채무자가 변경이 됐죠. 이때는 건저당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건저당과 관련돼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냐를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전이냐. 자, 후냐 이렇게 나눠봐야죠. 그러면 채권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대표적으로 계약 양도가 돼. 계약 양도. 자, 건저당을 확정하고 넘기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채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계약 인수가 됩니다. 계약 인수가 되고요. 이때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는 대표적으로 이때는 바로 채무 인수가 돼. 채무 인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해 둘 거는 자,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채무 인수, 계약 인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 양도와 채권 양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지문은 그대로 이 지문에다 응결해 보죠. 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래. 바로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는 피담보 채권 확정 후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2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건저당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담보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건저당, 권리질권,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이렇게 해서 우리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이렇게 지워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2번 지문 꼭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4번. 그래서 2번과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7번 해보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원익행위죠. 그러면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으로서 실제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맞네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보전 등기한 경우 이미 보전 등기가 끝났죠. 모두 생략 등기로 부합하면 자,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맞죠. 모두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한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로 임차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있죠. 자, 임차권 전세권이죠. 일단 권리는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일치로 경정등기입니다. 경정등기는 어때요? 바로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해야 돼. 동일성을 유지돼야 돼. 근데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럼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있다 이렇게 나타났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2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1번은 언익행위요. 2번은 모두 생략 등기요. 경정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사유로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경정 등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을 찾아내고요.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죠. 권리자의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입니다. 신청의 착오로 그러면 가까울은 어때요?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착오로 했으니까 원시적 사유네.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시정할 수 없다. 동일성이 입에되니까 없다.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5번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해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나왔네.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해서 등기로 유효하다. 우리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참 좋네요. 기출문제 역시 기출문제들은 명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기출문제가 정답이다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요. 답을 외우지 말고 지문을 이해가면서 해석을 해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더드는 교재 169페이지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보시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네. 농지 취득 자격증은 취득 계약이 돼야 돼요. 계약이어야 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계약이어야 돼. 근데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필요치 않다 그랬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일단 계약이라는 걸 잡아둬야 된다는 거죠.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단계 분석해 봅시다. 자,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소유권은 권리야. 그러면 권리의 일부로서 여기 이제 뭐가 또 나와야죠? 바로 지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바로 지분 이전 등기가 돼.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28번의 2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을 분석해 보죠.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했어요. 구분 건물의 등기록에 건물만. 우리가 혼인신고했으니까 건물만 특정해서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다?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인연을 망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효에 대해서 우리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려. 근데 그 시효에 대해서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자, 5번에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자는 어때요? 자, 그러면 성소한 권리자 진정성이 확보되죠. 이익을 받고 권천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다 맞는.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판결에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A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5개 지문이 모두 중요한 지문이고 이걸 보석 같은 지문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8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드림 교재 1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드림 교재 기출문제지 170페이지 29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러면 보전 등기는 보전 등기할 청구권이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는 없죠. 그래서 보전은 없다. 맞네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자 3번, 2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죠. 3번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정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기재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하는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후 잼사의 소유권이래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가등기한 돈등기 신청 등기한 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이다. 변동이 없어요.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권이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제3취득자가 되죠. 이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민법에서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항상 뭐부터 따져라?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권이냐를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4번은 맞네요. 5번의 가등기 가판 후 명령에서 이루어진 가등기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서 하여며 민사집행법에 정한 가처분 등기를 이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3번이 되겠네요. 자, 더드림 교재 170페이지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전 등기 또 나왔네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에 건물 국가 있다 틀렸죠.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분수 구청장. 아우 맨날 나오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일부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등기 신청 각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원 보상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저는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일부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죠. 각하돼야 된다. 맞고요. 4번 지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당의 토지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임을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확정 판결 나왔네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러면 30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좋습니다. 건물 표시 그러면 동시 신청으로 가 있네요.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는 대의 신청도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죠. 그래서 구분 건물 뭐에 대해서만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입니다. 자, 미등기 주택 나왔다.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벌써 직권으로 가있죠. 가야 된다. 맞네요. 자, 직권 소유권 뭘. 자, 패턴은 우리가 이제 패턴을 계속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패대기 이런 의미가 있죠. 패턴에 대입하면 기가 막히게 풀린다. 그래서 패대기 이런 의미.
그래서 폐되기면 폐돼야 되겠죠. 몇 번을 폐돼야 돼. 계속돼서 반복을 해주면 우리 지문이 그 지문이 그 지문이 되고 그 지문이 그 지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이네.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민법상 조합이네.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러면 법은 그 자체 명의로 보전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네요. 자, 민법상 조합은 그걸로 뭘로 등기됩니까? 조합은 전원 명의로서 합의로 등기될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부동산을 이해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요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럼 요 부분이 틀렸네. 27회 때 나왔네. 수용 등기로서. 그래서 요거는 X가 됩니다. 그럼 3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자, 멸실된 건물의 멸실 후 1개월이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죠. 우리가 갑소유예요. 갑소유. 어느 날 올 건물이 있어요. 어느 날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근데 어리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라테 1개월을 통제해서 내가 건물을 멸실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이 멸실했을 때 대지 소유자도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대의 신청이 또 한 지문이 나왔네요. 자, 4번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대.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두죠? 표제부만 두죠. 그걸 폐지했으니까 새로운 가구를 개설해 줘야 돼.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31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이 뭐가 나왔는지 봅시다. 자, 5번 지문 수용 지문이 하나 더 나왔네요. 자, 수용을 위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완료, 수용 재개를 시효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말소 신청이 포인트야. 그래서 말소 권리적 측면으로. 자, 점프합니다. 자, 단독으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러면 말소 등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예, 공동 신청이 되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의 기출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32번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어른 반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 후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수한 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미등기 토지죠. 미등기 토지 나왔고요. 그러면 수용이죠. 그러면 수용기에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3번은 미등기 토지죠. 미등기 토지.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나왔죠.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야죠.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수 있다. 맞네요. 자,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 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대해서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 등기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자, 5번 질문 볼까요? 토지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자, 갑명의로 보전 등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아니죠.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으로서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전 등기 역시 출제가 될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 3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틀린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더드림 교재 172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 또 나왔죠. 틀린 것은
신탁 등기시 수탁자 각각 의리 등기하는 신탁 재산이 각각 의리의 합유. 합유 또 나왔다. 또 나왔어. 합유. 자, 이번에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한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한다. 저게 또 나왔다. 3번은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 또 나왔다. 자, 4번은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경 여기 또 나왔다. 각기 다른 틀렸죠.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해 줘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여기 한 건의 신청 정보 또 나왔죠. 일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같은 지문들이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으로 가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소유권은 권리다.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런다? 지분. 그러면 지분을 찾아서 0을 따져라고요. 지분 또 나왔죠. 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관한 기재에서 임차권 이전 등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는 겁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채권액의 평가액을 팽창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자, 맞는 이야기고요. 자, 4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 나왔네. 성역지 소유자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등기 약정이 있대.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뒤에 따라 붙고 그러면 기록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은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4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보시죠. 부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기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로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소유권 이전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고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정지조건은 장차 발생으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1번은 X가 되겠네요. 이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대. 이때 명령은 판결에 준하죠. 그러면 이때는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하죠. 그래서 단독. 근데 촉탁에 따라서 가등기한다. 그러면 X가 되겠네. 3번 질문에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X가 되겠네요. 4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 신청한다. 가처분 정리는 바로 가처분 명령 등기는 신청이죠. 단독 신청으로서.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을 관할하는 관계겠죠. 그러면 4번은 X다. 자, 5번에 가등기 기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또 나왔다. 이해관계 있는 자가 승낙을 받았대. 승낙을 받았으면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자,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역시 지문이 계속 반복되는 지문은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이네요. A 건물에 관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하였다. 갑이 이 가등기에서 2006년 10월 18일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한 경우 A 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A가 있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자,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죠. 그러면 A가 C한테 처분했다고 생각해봐요. D한테 처분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실행한다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등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전에 이루어진 것. 자, 상해 이루어진 것. 제건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요거는 양립 가능가, 양립 불가능을 우리가 보라고 그랬죠. 양립 불가능. 그러면 양립 가능한 것은 이제 요거는 존치고, 양립 불가능한 거 무슨 말소? 직권 말소라는 걸, 요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를 일단 찾아봐야 돼. 몇 년도에 이루어졌죠? 3월 4일에 이루어졌고, 가등기계죠 2006년 10월 18일에 소유등기. 그러면 3월 4일부터 10월 18일 요 사이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죠. 3월 15일 등기된 가압류에서 2010년 7월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3월 15일에 이루어졌으니까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양립이 불가능함으로써 이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36번의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요 측면에서 우리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월 4일부터 10월 28일 그 중간의 것을 우리가 찾아서 양립이 불가능한 거 그걸 찾아라. 이 문제가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36번의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집도 종강이 됐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집, 요약식.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 우리 뭐 충분해요. 우리 이제, 자, 24문제 5개년이에요. 5, 4, 20 해가지고, 5, 4, 20, 그 다음에 5, 20, 120문제입니다. 120문제 중에 또 우리 28회 때 기출문제 지문들이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요약집하고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요것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더라도 우리, 자, 공시법원 거진 20개 아니면 24개 만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더드린 교재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수강생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걸 꼭 해야 되겠죠. 제 소원은 아시죠? 첫 번째도 합격, 두 번째도 합격, 세 번째도 합격입니다.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형님, 누님들 아니면 동생들 그래서 모두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자, 저와 함께 예약집도 함께 하시고 기출문제도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 매진을 하자고요. 우리 이제 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야. 범위를 넓히지 말고요. 우리 더드린 교재, 요약집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복한다면 충분히 기타 과목도 그래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하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살아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꼭 합격해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고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자, 함께해서 늘 행복했고 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